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움직임을 앗아가는 병, 바로 파킨슨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할 유익한 지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파킨슨병 환우들의 움직임 개선을 위한 운동 전문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의 권도영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귀한 정보를 바탕으로 파킨슨병을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파킨슨병 환자 수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질환 중 하나로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2세에 불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그때였다면 이미 한평생을 다 산 셈이죠. 하지만 2024년 현재 여성은 90세, 남성은 86세를 넘어설 정도로 평균 수명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수명은 여전히 65세 전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20년 이상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으로 인해 운동 기능이 점차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뻣뻣해지며 걷기 힘들어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 기능 저하가 핵심인 병이기에 그 어떤 질병보다도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특징 중 하나는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잘 걷지 못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잘 걷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을 넘어 혼자 화장실을 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이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로 이동할 때 자꾸만 뒤처지게 되면 미안한 마음에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가 있어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에서 가장 위험한 증상은 바로 보행장애와 그로 인한 낙상입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발병 10년 이내의 파킨슨병 환자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무려 22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넘어지면 90%의 확률로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파킨슨병 환자들은 잘 넘어질까요? 그 원인의 약 70%는 동결보행이라는 독특한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발이 땅에 얼어붙은 것처럼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발이 따라주지 않으니 상체만 앞으로 쏠리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료실문 앞에서 의자에 앉기까지 2에서 3분이 걸리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나머지 30%의 낙상 원인은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나이가 들며 건강이 염려될 때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할까요? 경험적으로 3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세와 보행 능력입니다. 바른 자세로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는가는 그 사람의 노화 속도와 건강 수명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둘째, 목소리와 삼킴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뇌 기능이 퇴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레가 자주 들리는 삼킴장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셋째, 인지 기능입니다. 단순히 기억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모두가 중요한 인지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지거나 하나의 생각에 집착하는 성격으로 변하는 것 또한 인지 기능 저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능, 즉 보행, 발성, 인지를 잘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가능한 한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병과 싸우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함께 이겨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주변과 교류하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예후가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뼈 건강, 즉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근감소증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질병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40세부터 시작하여 65세까지 우리 몸의 근육은 약 30%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합니다. 파킨슨병은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사령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사라도 똑똑하고 날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사인 근육마저 부실하다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는 없을 것입니다. 뇌의 기능을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 몸을 직접 움직이는 근육이라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걷기나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열심히 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3가지 운동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입니다. 이 3가지를 반드시 복합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는 후면 근육과 코어 근육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의 특성상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바로 세워주는 등 허리, 어깨 뒤쪽의 후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가슴 운동처럼 몸의 앞쪽 근육보다는 뒤쪽에서 당겨주는 근육을 단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 우리 몸으로 실천해 볼 시간입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가지고도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 점검입니다. 차렷 자세로 바르게 서보세요. 만약 어깨가 앞으로 말린 라운드 숄더이거나 등이 굽었다면
손바닥이 뒤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팔을 뒤로 크게 한번 돌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자세를 바로잡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능력 확인입니다. 한 발로 서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팔을 벌리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10초를 버텨보세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 발로 10초 이상 서지 못하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의 코어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7초밖에 못 버티더라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10초, 15초로 늘려나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합 기능 평가입니다. 타임드 업 앤 고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3m 앞을 돌아 다시 제자리에 앉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인의 경우 10초 이내면 정상, 14초를 넘어가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매년 키와 몸무게를 재듯 이 테스트를 통해 내 몸의 기능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운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다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퀴 없는 안정적인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약간 앞쪽에 앉습니다. 가슴 앞에 양손을 교차시킨 후 무릎이 벌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채 발 뒤꿈치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섰을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엉덩이에 힘을 꽉 주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3에서 5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옵니다. 이 버티는 과정에서 근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됩니다. 두 번째 운동, 힙밴드를 이용한 엉덩이 운동입니다. 탄력 있는 밴드를 허벅지에 끼우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벌렸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 운동은 걷거나 중심을 잡을 때 매우 중요한 엉덩이 측면 근육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의자를 잡고 뒤로 다리 들기입니다. 안전을 위해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바로 섭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최대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 근육의 자극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구부정한 자세를 펴주는 후면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합니다. 네 번째, 기립성 저혈압 예방을 위한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계단이나 스텝박스처럼 약간의 높이가 있는 곳에 발 앞부분만 디디고 섭니다. 반드시 넘어지지 않도록 벽이나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1에서 2초간 버틴 후 다시 천천히 발 뒤꿈치가 바닥보다 아래로 내려가도록 쭉 이완시켜줍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펌프처럼 작용하게 하여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어지럼증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킨슨병이라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운동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기본이지만 우리 몸의 기능을 실제로 회복시키고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꾸준한 운동입니다. 파킨슨병은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든 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정보처럼 의사와 운동 전문가,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서 함께 돕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움직임을 앗아가는 병, 바로 파킨슨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할 유익한 지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파킨슨병 환우들의 움직임 개선을 위한 운동 전문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의 권도영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귀한 정보를 바탕으로 파킨슨병을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파킨슨병 환자 수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질환 중 하나로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2세에 불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그때였다면 이미 한평생을 다 산 셈이죠. 하지만 2024년 현재 여성은 90세, 남성은 86세를 넘어설 정도로 평균 수명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수명은 여전히 65세 전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20년 이상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으로 인해 운동 기능이 점차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뻣뻣해지며 걷기 힘들어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 기능 저하가 핵심인 병이기에 그 어떤 질병보다도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특징 중 하나는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잘 걷지 못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잘 걷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을 넘어 혼자 화장실을 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이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로 이동할 때 자꾸만 뒤처지게 되면 미안한 마음에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가 있어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에서 가장 위험한 증상은 바로 보행장애와 그로 인한 낙상입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발병 10년 이내의 파킨슨병 환자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무려 22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넘어지면 90%의 확률로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파킨슨병 환자들은 잘 넘어질까요?
그 원인의 약 70%는 동결보행이라는 독특한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발이 땅에 얼어붙은 것처럼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발이 따라주지 않으니 상체만 앞으로 쏠리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료실 문 앞에서 의자에 앉기까지 2에서 3분이 걸리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나머지 30%의 낙상 원인은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나이가 들며 건강이 염려될 때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할까요? 경험적으로 3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세와 보행 능력입니다. 바른 자세로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는가는 그 사람의 노화 속도와 건강 수명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둘째, 목소리와 삼킴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뇌 기능이 퇴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레가 자주 들리는 삼킴장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셋째, 인지 기능입니다. 단순히 기억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모두가 중요한 인지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지거나 하나의 생각에 집착하는 성격으로 변하는 것 또한 인지 기능 저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능, 즉 보행, 발성, 인지를 잘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가능한 한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병과 싸우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함께 이겨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주변과 교류하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예후가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뼈 건강, 즉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근감소증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질병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40세부터 시작하여 65세까지 우리 몸의 근육은 약 30%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합니다. 파킨슨병은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사령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사라도 똑똑하고 날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사인 근육마저 부실하다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는 없을 것입니다. 뇌의 기능을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 몸을 직접 움직이는 근육이라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걷기나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열심히 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3가지 운동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입니다. 이 3가지를 반드시 복합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는 후면 근육과 코어 근육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의 특성상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바로 세워주는 등 허리, 어깨 뒤쪽의 후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가슴 운동처럼 몸의 앞쪽 근육보다는 뒤쪽에서 당겨주는 근육을 단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 우리 몸으로 실천해 볼 시간입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가지고도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 점검입니다. 차렷 자세로 바르게 서보세요. 만약 어깨가 앞으로 말린 라운드 숄더이거나 등이 굽었다면 손바닥이 뒤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팔을 뒤로 크게 한번 돌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자세를 바로잡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능력 확인입니다. 한 발로 서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팔을 벌리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10초를 버텨보세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 발로 10초 이상 서지 못하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의 코어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7초밖에 못 버티더라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10초, 15초로 늘려나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합 기능 평가입니다. 타임드 업 앤 고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3m 앞을 돌아 다시 제자리에 앉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인의 경우 10초 이내면 정상, 14초를 넘어가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매년 키와 몸무게를 재듯 이 테스트를 통해 내 몸의 기능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운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다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퀴 없는 안정적인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약간 앞쪽에 앉습니다. 가슴 앞에 양손을 교차시킨 후 무릎이 벌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채 발뒤꿈치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섰을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엉덩이에 힘을 꽉 주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3에서 5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옵니다. 이 버티는 과정에서 근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됩니다. 두 번째 운동, 힙밴드를 이용한 엉덩이 운동입니다. 탄력 있는 밴드를 허벅지에 끼우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벌렸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 운동은 걷거나 중심을 잡을 때 매우 중요한 엉덩이 측면 근육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의자를 잡고 뒤로 다리 들기입니다. 안전을 위해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바로 섭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최대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 근육의 자극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구부정한 자세를 펴주는 후면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합니다. 네 번째, 기립성 저혈압 예방을 위한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계단이나 스텝박스처럼 약간의 높이가 있는 곳에 발 앞부분만 디디고 섭니다. 반드시 넘어지지 않도록 벽이나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1에서 2초간 버틴 후 다시 천천히 발뒤꿈치가 바닥보다 아래로 내려가도록 쭉 이완시켜줍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펌프처럼 작용하게 하여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어지럼증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킨슨병이라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운동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기본이지만
우리 몸의 기능을 실제로 회복시키고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꾸준한 운동입니다. 파킨슨병은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든 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정보처럼 의사와 운동 전문가,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서 함께 돕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움직임을 앗아가는 병, 바로 파킨슨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할 유익한 지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파킨슨병 환우들의 움직임 개선을 위한 운동 전문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의 권도영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귀한 정보를 바탕으로 파킨슨병을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파킨슨병 환자 수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질환 중 하나로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2세에 불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그때였다면 이미 한평생을 다 산 셈이죠. 하지만 2024년 현재 여성은 90세, 남성은 86세를 넘어설 정도로 평균 수명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수명은 여전히 65세 전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20년 이상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으로 인해 운동 기능이 점차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뻣뻣해지며 걷기 힘들어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 기능 저하가 핵심인 병이기에 그 어떤 질병보다도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특징 중 하나는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잘 걷지 못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잘 걷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을 넘어 혼자 화장실을 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이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로 이동할 때 자꾸만 뒤처지게 되면 미안한 마음에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가 있어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에서 가장 위험한 증상은 바로 보행장애와 그로 인한 낙상입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발병 10년 이내의 파킨슨병 환자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무려 22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넘어지면 90%의 확률로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파킨슨병 환자들은 잘 넘어질까요? 그 원인의 약 70%는 동결보행이라는 독특한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발이 땅에 얼어붙은 것처럼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발이 따라주지 않으니 상체만 앞으로 쏠리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료실문 앞에서 의자에 앉기까지 2에서 3분이 걸리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나머지 30%의 낙상 원인은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나이가 들며 건강이 염려될 때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할까요? 경험적으로 3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세와 보행 능력입니다. 바른 자세로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는가는 그 사람의 노화 속도와 건강 수명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둘째, 목소리와 삼킴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뇌 기능이 퇴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레가 자주 들리는 삼킴 장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셋째, 인지 기능입니다. 단순히 기억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모두가 중요한 인지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지거나 하나의 생각에 집착하는 성격으로 변하는 것 또한 인지 기능 저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능, 즉 보행, 발성, 인지를 잘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가능한 한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병과 싸우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함께 이겨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주변과 교류하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예후가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뼈 건강, 즉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근감소증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질병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40세부터 시작하여 65세까지 우리 몸의 근육은 약 30%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합니다. 파킨슨병은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사령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사라도 똑똑하고 날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사인 근육마저 부실하다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는 없을 것입니다. 뇌의 기능을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 몸을 직접 움직이는 근육이라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걷기나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열심히 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3가지 운동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입니다. 이 3가지를 반드시 복합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는 후면 근육과 코어 근육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의 특성상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바로 세워주는 등 허리, 어깨 뒤쪽의 후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가슴 운동처럼 몸의 앞쪽 근육보다는 뒤쪽에서 당겨주는 근육을 단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 우리 몸으로 실천해 볼 시간입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가지고도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 점검입니다. 차렷 자세로 바르게 서보세요. 만약 어깨가 앞으로 말린 라운드 숄더이거나 등이 굽었다면 손바닥이 뒤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팔을 뒤로 크게 한번 돌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자세를 바로잡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능력 확인입니다. 한 발로 서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팔을 벌리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10초를 버텨보세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 발로 10초 이상 서지 못하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의 코어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7초밖에 못 버티더라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10초, 15초로 늘려나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합 기능 평가입니다. 타임드 업 앤 고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3m 앞을 돌아 다시 제자리에 앉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인의 경우 10초 이내면 정상, 14초를 넘어가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매년 키와 몸무게를 재듯 이 테스트를 통해 내 몸의 기능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운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다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퀴 없는 안정적인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약간 앞쪽에 앉습니다. 가슴 앞에 양손을 교차시킨 후 무릎이 벌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채 발뒤꿈치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섰을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엉덩이에 힘을 꽉 주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3에서 5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옵니다. 이 버티는 과정에서 근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됩니다. 두 번째 운동, 힙밴드를 이용한 엉덩이 운동입니다. 탄력 있는 밴드를 허벅지에 끼우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벌렸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 운동은 걷거나 중심을 잡을 때 매우 중요한 엉덩이 측면 근육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의자를 잡고 뒤로 다리 들기입니다. 안전을 위해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바로 섭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최대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 근육의 자극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구부정한 자세를 펴주는 후면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합니다. 네 번째, 기립성 저혈압 예방을 위한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계단이나 스텝박스처럼 약간의 높이가 있는 곳에 발 앞부분만 디디고 섭니다. 반드시 넘어지지 않도록 벽이나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1에서 2초간 버틴 후 다시 천천히 발뒤꿈치가 바닥보다 아래로 내려가도록 쭉 이완시켜줍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펌프처럼 작용하게 하여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어지럼증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파킨슨병이라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운동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기본이지만 우리 몸의 기능을 실제로 회복시키고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꾸준한 운동입니다. 파킨슨병은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든 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정보처럼 의사와 운동 전문가,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서 함께 돕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건강 정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안타깝게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움직임을 앗아가는 병, 바로 파킨슨병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소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할 유익한 지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파킨슨병 환우들의 움직임 개선을 위한 운동 전문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의 권도영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귀한 정보를 바탕으로 파킨슨병을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파킨슨병 환자 수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질환 중 하나로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2세에 불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그때였다면 이미 한평생을 다 산 셈이죠. 하지만 2024년 현재 여성은 90세, 남성은 86세를 넘어설 정도로 평균 수명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 수명은 여전히 65세 전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20년 이상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파킨슨병은 신경퇴행으로 인해 운동 기능이 점차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뻣뻣해지며 걷기 힘들어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동 기능 저하가 핵심인 병이기에 그 어떤 질병보다도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특징 중 하나는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잘 걷지 못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잘 걷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을 넘어 혼자 화장실을 가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이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로 이동할 때 자꾸만 뒤처지게 되면 미안한 마음에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되고 결국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가 있어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에서 가장 위험한 증상은 바로 보행장애와 그로 인한 낙상입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발병 10년 이내의 파킨슨병 환자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무려 22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넘어지면 90%의 확률로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파킨슨병 환자들은 잘 넘어질까요? 그 원인의 약 70%는 동결보행이라는 독특한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치 발이 땅에 얼어붙은 것처럼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발이 따라주지 않으니 상체만 앞으로 쏠리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료실문 앞에서 의자에 앉기까지 2에서 3분이 걸리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나머지 30%의 낙상 원인은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나이가 들며 건강이 염려될 때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할까요? 경험적으로 3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자세와 보행 능력입니다. 바른 자세로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는가는 그 사람의 노화 속도와 건강 수명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둘째, 목소리와 삼킴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뇌 기능이 퇴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레가 자주 들리는 삼킴 장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셋째, 인지 기능입니다. 단순히 기억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모두가 중요한 인지 기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세지거나 하나의 생각에 집착하는 성격으로 변하는 것 또한 인지 기능 저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능, 즉 보행, 발성, 인지를 잘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가능한 한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병과 싸우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함께 이겨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주변과 교류하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예후가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뼈 건강, 즉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근감소증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질병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40세부터 시작하여 65세까지 우리 몸의 근육은 약 30%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합니다. 파킨슨병은 명령을 내리는 사령관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와 같습니다. 사령관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사라도 똑똑하고 날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사인 근육마저 부실하다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는 없을 것입니다. 뇌의 기능을 되돌릴 수 없다면 우리 몸을 직접 움직이는 근육이라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걷기나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열심히 하시지만 정작 중요한 3가지 운동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복합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는 후면 근육과 코어 근육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의 특성상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바로 세워주는 등 허리, 어깨 뒤쪽의 후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가슴 운동처럼 몸의 앞쪽 근육보다는 뒤쪽에서 당겨주는 근육을 단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 우리 몸으로 실천해 볼 시간입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가지고도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 점검입니다. 차렷 자세로 바르게 서보세요. 만약 어깨가 앞으로 말린 라운드 숄더이거나 등이 굽었다면 손바닥이 뒤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팔을 뒤로 크게 한번 돌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자세를 바로잡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능력 확인입니다. 한 발로 서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팔을 벌리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10초를 버텨보세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한 발로 10초 이상 서지 못하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엉덩이와 허벅지 주변의 코어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7초밖에 못 버티더라도 꾸준한 운동을 통해 10초, 15초로 늘려나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합 기능 평가입니다. 타임드 업 앤 고 테스트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3m 앞을 돌아 다시 제자리에 앉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인의 경우 10초 이내면 정상, 14초를 넘어가면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매년 키와 몸무게를 재듯 이 테스트를 통해 내 몸의 기능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운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운동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다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퀴 없는 안정적인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약간 앞쪽에 앉습니다. 가슴 앞에 양손을 교차시킨 후 무릎이 벌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채 발 뒤꿈치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섰을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엉덩이에 힘을 꽉 주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3에서 5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옵니다. 이 버티는 과정에서 근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됩니다. 두 번째 운동, 힙밴드를 이용한 엉덩이 운동입니다. 탄력 있는 밴드를 허벅지에 끼우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립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벌렸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 운동은 걷거나 중심을 잡을 때 매우 중요한 엉덩이 측면 근육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의자를 잡고 뒤로 다리 들기입니다. 안전을 위해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바로 섭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최대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 근육의 자극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구부정한 자세를 펴주는 후면 근육을 직접적으로 강화합니다. 네 번째, 기립성 저혈압 예방을 위한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계단이나 스텝박스처럼 약간의 높이가 있는 곳에 발 앞부분만 디디고 섭니다. 반드시 넘어지지 않도록 벽이나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1에서